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 지중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 뭐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거고 이 세상의 신들이 사는 올림푸스산이 온 우주의 가운데였던 겁니다. 저 올림푸스산이 있고 더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눈으로 덮인 설산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사는 요 동네만 소위 그 그리스 민족들 그 헬레니즘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런 데고 나머지는 다 바바리안들이죠. 그런 영화도 있죠. 예, 그래서 서양 영화들 괴기 영화나 신화 시대 그 판타지 영화를 보면 반드시 설산이 나옵니다. 뭐 제가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는 어떤 통념이 있냐면 일단 문화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설산을 한번 부딪혀야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알프스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설산이 있고, 그 동굴에서 찬 바람이 북풍이 나와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동쪽은 이제 오리엔트라고 해서 해가 뜨는 참 신기한 곳이죠. 그러니까 해가 여기서 떠서 이렇게 이제 아폴론 신이 이제 태양 신이 이렇게 황금마차를 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바다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리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주관을 갖고 있었고, 이 북반구 나라에 공통점이 있어요. 남쪽을 그리워합니다. 그대는 아는가 남쪽 나라를. 그래서 이미 이 당시에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가장 잘 사는 아주 항상 봄인 나라. 그래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별자리를 보시면은 그 이디오피아 그 왕국의 왕 세페우스, 왕비 카시오페이아, 딸 안드로메다, 심지어 사위 페르세우스까지 다 별자리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가을철 별자리 보시면 그 왕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별자리를 보면요, 이게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거지만 그 별자리 속에 그 역사가 담겨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별자리에 이디오피아 왕족들이 그 당시 아주 이상향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이 서쪽은 이제 바로 타이탄 이런 데 산 아주 가면 큰일 나는 데입니다. 이 동네가. 여기는 가면 안 되는 동네고. 이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우주관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 동양의 그 고전에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태양신 아폴론이 이제 파에톤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아들이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래서 아버지 아폴론한테 나 태양 소리 하루만 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폴론이 너 엄마 내가 노는 줄 아느냐. 가다 보면 전갈 그 집게도 지나가야 되고 사자의 턱 밑을 지나가야 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게 전부 별자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 우주관이 오늘날 황도 12궁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서양의 우주론을 이해하면은 그 별자리를 보더라도 이렇게 단편적인 그 별자리 하나의 지식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두칠성 같은 경우는 그 그리스나 로마도 우리나라하고 의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북두칠성이 땅 밑에 안 내려가요. 항상 이렇게 그 사시사철 이렇게 북극성 주위를 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설명을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왜 어떻게 설명하느냐. 원래 그 큰 곰 자리죠. 큰 곰. 그래서 라틴 말로 이제 별자리 이름이 다 라틴 말인데 곰이 우르사입니다. 우르사. 그래서 어떤 약이 왜 곰오토가는 약이 이름 참 잘 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단어에서 어떤 곰 냄새가 나는 거죠. 우리가 레오 그러면 사자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큰 곰이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그 별자리 중에 북두칠성이 있는데 그 원래 칼리스토라는 여자란 겁니다. 그 칼리스토라는 여자가 이제 제우스 신의 애인이죠. 그래서 이제 제우스의 그 부인 헤라가 질투를 해가지고 저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별자리 남아 있으니까 바다에 못 내려오게 해라. 왜냐하면 바다에 내려오면 쉰다 그랬잖아요. 아까 아폴론도 이렇게 바다에 대항하라고 하는 그 바다에 쉬니까 못 쉬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항상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북극을 돈다. 그렇게까지 설명한 게 그리스 로마 그 민족 그 문화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라틴 말을 지어진 이름 하나하나까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전에 지어진 이름이지만 그 페르세우스라는 별자리를 보시면은 뭐 별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별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 베타별 두 번째 밝은 별 이름이 알골입니다. 알골. 알골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괴물이란 뜻입니다. 괴물. 그래서 페르세우스 그 성도를 보면 그 머리카락이 다 뱀인 그 메두사라는 그 괴물이 있어요. 바로 그 성도에 보면 그 페르세우스가 이렇게 서 있는데 바로 여기에 메두사의 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 이름 하나하나가 상당히 그 의미심장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이름으로 써도 좋아요. 이미 시리우스 정도는 많이 알려졌던데, 시리우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 중에 이제 가장 밝은 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수성, 금속 이런 거 빼고요. 행성은 더 밝고요. 행성을 빼고서는 시리우스가 제일 밝습니다. 그러니까 큰 계자리 별이 겨울철에 보이고요. 이 겨울철에 보이는데 그 알퐁스 도데의 유명한 별이란 단편 보면 이 별이 그 소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소설이 잘못된 겁니다. 알프스 지방에서 그 소나기 내릴 때 거기 밀라노의 장이라고 장드밀랑이라는 별이 나오는데 시리우스는 그 계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라틴 말로 이름 지어진 많은 그 별자리들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비슷했던 나라가 이제 중국인 거죠. 우리 지중해만큼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이기적인 이름이죠. 자기네가 가운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서남북에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시원찮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 중국은 우리 임금님이 하늘의 아들이에요. 여기는 천자고. 그래서 천단에서 제를 지낸 겁니다. 천단에서 하늘의 제를 지내서 모든 왕권이 이제 중국을 유지하게 하는 거고, 중국 중화 사상의 가장 핵심 사상은 제가 깊이 공부는 안 해봤지만 보나마나 천자 사상입니다. 진시황의 그 거대한 피라미드 위에도 그 천문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하늘하고 통해야 되는데 하늘하고 통하려면 뭔가 IT 기관이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연말이 되면은 동서남북에서 이제 이렇게 사신들이 동지사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중국에서 저 같은 사람이 얘기했겠죠. 잘 들어라, 천기누설 해주겠다. 내년도는 일식이 언제 있고 월식이 언제 있고 윤 4월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다 책력을 핀 거죠. 근데 저는 뭐 중국의 천자 사상을 존중해주고 싶습니다. 그 대신 우리 것도 존중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임금만 천자가 아니고 우리는 고구려는 우리 스스로를 천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전체가 우리가 하늘의 민족인 거죠. 하늘의 자손인 거죠. 이 자부심은 대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문화가 발전했을 때는 우리 하늘에 대한 그 우리 긍지는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늘이 도왔다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제일 무수한 벌이 뭡니까? 천벌 아닙니까? 그런 문화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문화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눈여겨보실 것은 고종황제께서 그 우리 조선이 이제 거의 기우니까 그때 뭐뭐 하셨습니까? 천문학적인 것만 예를 들어드린다면 태극기를 만드셨죠. 박영효한테 이렇게 만들어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셔서 태극기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바꿨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 천단을 만들어서 스스로 천자와 똑같은 그 문화 활동을 하신 거죠. 이 천단이 지금 어디 남아있냐면은 조선호텔 뒤에 환구단에 남아있습니다.